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끝장기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계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019년에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4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고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020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3월부터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2월까지가 기간이죠. 총 2년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각 기간별로 쪼개 보겠습니다. 자, 요거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자, 그럼 요 기준대로 일단 보시면 먼저 연도가 총 3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총 3개의 연도로 쪼개지고 첫 번째가 2019년도가 되겠고, 그 다음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런 식으로 세 연도로 쪼개집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년치를 한꺼번에 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2년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냈는데 그 금액이 48만원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년은 24개월이죠. 그래서 48만원을요 먼저 24개월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시면 2만원이 나오죠. 자, 이거는 뭐 암산을 하셔도 되는데 바로 암산이 안 되시거나 헷갈리시면 계산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4개월 이렇게 하면 2만원이 되고요. 자, 그럼 1개월에 2만원이란 뜻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19년도는 몇 달이고 2020년도는 몇 달이고 2021년도는 몇 달인가를 한번 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실 때는 요 손으로 세셔야 돼요. 손으로 3월이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 이렇게 되네요. 3월부터는 10개월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은 10달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2020년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12달이죠. 그리고 2021년은 2달이고요. 2달. 이렇게 해서 10달, 12달, 2달 이게 다 합쳐지면 24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2020년 이 부분이거든요. 2020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12달이고요. 곱하기 하시고 한 달에 2만원이었죠. 2만원 하시면 금액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알려드렸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2020년에 이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험료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총 48만원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전 기간에 걸쳐서 발생했죠. 근데요, 이거는 이제 각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따로따로 세 등분으로 일단 나뉘고 있는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그 지가 해당되는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2019년 10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계산을 그냥 바로 해보면, 요걸 계산을 해보면 2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은 2019년에는 20만원만 될 수 있고, 나머지들은 내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처리하냐면 선급비용, 여기 보이시는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를 우선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산을 없애고 각 기간에 해당되는 결산 시점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인식을 하는 조정 분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요런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책에도 결산 실무 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다음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항목. 여러분, 영업이익, 그러니까 저번 시간이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것들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또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기억나시면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지금 제가 뭐 적고 있죠? 판관비 빼고. 이거 손익계산서 적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그림 외우라 했죠? 네, 여러분 꼭 외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반영되는 항목들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얘네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계해야 됩니다. 그냥 다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가 아니고요. 영업이익을 산출을 하는데 반영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다 합쳐라 입니다. 문제 혼동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OX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 O죠. 매출원가 부분이니까 기부금은 X죠. 얘는 영업 외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 O.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뭘까요? 자, 요거는 나온 김에 제가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 때도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니까 방금처럼 당장 기억이 혹시나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F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라고 일단 조회를 해보면,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9로 시작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 외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론 시험 쳐보시면, 문제 풀어보시면 계정 과목이 어디 속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거 바로 기억 안 나시면 지금처럼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F 하셔가지고 그 계정 찾으시고 그 계정이 이제 어디 속하는지를 보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 요령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X입니다. 자, 접대비는 판관비 맞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를 합치시면 108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래서 산출되는 애들을 다 더하라. 합계 요거라서 이제 더한 거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이제 계산을 하라. 직접 계산을 하라. 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우선은 아까 그 식 다시 한번 또 적을게요.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좀 보시라는 겁니다. 매출 총 이익이고요. 빼기 판관비. 그러면 영업 이익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들은 요거 계산할 때 아예 쓰지 않는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령은 더할 거는 더하고, 여기 포함되는 애들 중에서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애들, 매출액 같은 거 더하고, 매출원가 이런 애들은 빼는 거죠. 급여는 판관비 빼고, 이자 수익은 X를 칩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영업의 수익이니까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X 치시고, 접대비 판관비 맞으니까 마이너스, 기부금도 X죠. 이것도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X, 배당금 수익도 X, 기타의 보이시죠? 그냥 대손상각비였으면 판관비로서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기타의 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시면 되겠네요. 매출액 1500에서 빼고 500이 되고, 네, 그러면은 답은 3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요령으로 하는지를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자, 이 문제는 이제 영업의 비용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업의 비용들을 찾으셔서 합계액이죠.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판관비, 감가상각비, 판관비.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거 잠깐 기다리시고 기부금은 맞죠? 일단 100만원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인데 비정상적 보이시죠? 요거 잠깐만 또 정리할게요. 우리 기말 재고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재고자산 할 때 기말 재고자산 관련해서 P와 Q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P는 단가였고 그 다음에 Q는 수량이었죠. 그래서 P가 하락하면 우리가 요거를 뭐라 불렀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손실은 어떤 비용 계정입니까? 를 물어봤을 때 예,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소속입니다. 이렇게 불렀었고요. 수량의 감소는 우리가 이제 감모라고 불렀고요. 감모라고 부르는데 이 감모가 크게 두 개로 나뉘죠. 정상 감모가 있었고 비정상이 있었습니다. 정상은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비정상 감모가 나온 겁니다. 비정상 감모니까요. 그러므로 얘는 영업의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답은 2번이 되고요. 지금 제가 왼쪽에 적어드린 거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런 거 한 번씩 더 적으시면서 리마인드를 하십시오. 그냥 뭐 문제만 푼다고 좋은 거 아니고 항상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 있을 때는 네, 그거 꼭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의 자료로 매출총익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가지고 갑니다. 매출액 적으시고 빼기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총익 빼기 판관비 그리고 영업이익 외우고 계셔야 돼. 지금 한번 안 보고 적어보세요. 더하기 빼기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뺀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되고 빼기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문제에서는 완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니까 이제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100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기다가 2만원 빼시고 급여는 판관비니까 판관비에서 10만원 빼는 걸로 적고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 영업의 비용 매출원가 지자리열로 보내시고 빼시고 접대비 3만원 여기서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가지 다 적었고요. 이제 계산을 하나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총이익은 4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2번 아니면 네,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옆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두 개가 다르니까 요것만 뭐 빨리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영업이익은 40만원에서 30만원, 27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계속 이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27만원 영업이익에서 2만원 빼고 5만원 빼면 20만원이네요. 자, 법인세 비용에 대한 정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답은 3번이었죠. 계산 문제는 틀만 아시면 돼요. 제가 회계 원가에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아셔야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 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물어보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십시오.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빼갖고 내려가는 게 법인세 비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영을 시키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법인세 비용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애들 보시면 이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매출액은 더하고 매출원가는 빼고 접대비 빼고 광고비 빼고 기부금도 빼고. 지금은 영업의 비용 구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그럴 거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급 수수료라고 나왔어요. 일단 수수료 비용도 계정 과목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긴 해요. 수수료 비용도 일단 여기서 찾아볼게요. 우선 수수료가 지금 900번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 700번대 뭐 이거는 딴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500번대 제조 경비 공장에서도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판관비 800번대로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고 판매 수수료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은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900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는 800번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판관비 그 다음에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일단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구분 방법은 그거예요. 공장에서 수수료를 냈어요 라고 하면 500번대 영업부서에서 냈어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800번대입니다. 그럼 900번대는 언제 쓰는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있었잖아. 그때는 이제 900번대를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좀 또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할 때 발생한 지출이죠. 요거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죠. 우리 가산한다 했었잖아.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자산에 가산한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비용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나왔는데 요건 수익이니까 더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할 거 다 더하시고 그 다음에 뺄 거 다 빼면 이제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앞에 것만 한번 써가지고 적어볼게요. 0, 3개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4390 42430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네, 수익과 비용 관련된 계산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요렇게 한번 또 연습을 좀 해보시고 지금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건 다 전산세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산세무 가서 제가 해드릴 거고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그냥 하나의 챕터로 모아봤어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하나 다 풀어가시면 네,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거의 대부분을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할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결산마감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다. 끊고 재무제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냥 이게 계상하였다라는 말은 요거가 장부에 반영됐다.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인데 요거는 분계를 적을 줄 아셔야 돼요.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는 차변에 감가상각 비가 나오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옵니다. 요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데요? 라고 묻지 마세요. 안 알려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분계들이니까, 이거 결산 때 이 분계를 하셔야 돼. 감가상각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거든.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대손충당금처럼 짝꿍들이 있는 거 말씀드렸죠. 각각의 유형자산, 그러니까 건물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차량 운봉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 붙어 있다. 짝지라고 했고, 짝꿍이라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코드 번호가 각각 일씩 추가가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보여드릴게요. 자, 계정과목 적용 등록에서 유형자산 부분을 보시면, 자, 이 건물 바로 밑에 보이시죠? 코드 번호 보세요. 항상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축물이라는 유형자산 밑에도 있고, 기계장치 밑에도 있고, 동명이인이에요. 짝꿍들이 다 동명이인인데, 코드 번호만 이렇게 다르게 각각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 밑에는 있나 없나? 없지? 건설 중인 자산 밑에 있나 없나? 없지? 이거 이론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없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분계를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우선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경우는 자산을 차감하는 거죠. 자산 차감 계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감가상각비가 비용을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1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비용이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나 비용 나오면 항상 이익도 적으라고. 자, 비용 높아지면 이익은 줄겠지. 얼마? 100만원만큼. 그런 걸 적으라고. 그리고 자본 줄겠지. 이거 적으라고. 됐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뭔데? 자산을 100만원씩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차감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 일단 1번부터 보기 하나씩 보면서 갑니다. 자본이 100만원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요. 부채는 알 수 없고요. 당기순이익, 이익이 감소한다. 100만원. 요거 맞죠? 요 위에 부분 있잖아, 여기. 요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산이 100만원 증가가 아니라 이 감소죠.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왜요? 왜 차감하는 계정인데요? 그건 앞에서 배우고 오셨어야 돼. 그런 거 지금 설명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바로 2번. 자,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먼저 수익적 지출로 분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분계를 했을 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뭔지는 이제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이제 수선비라는 비용을 많이 쓰고요. 계정 과목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계정을 많이 쓰죠. 건물로 이제 예시를 들게요. 건물이라는 계정을 주로 쓰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 대변은 뭐가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어쨌든 돈을 뭘로 줬느냐는 아마 똑같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이 지금 서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수선비로 만약에 처리를 했었으면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적을 수 있겠죠. 가로 닫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적었으면 자산의 증가다라고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르시고, 자, 문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요 분계를 안 넣었다 하죠. 그 다음, 그래서 잘못 넣은 게 뭐냐? 자본적 지출이 장부에 지금 반영되었다 이죠. 오케이.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은 이미 반영됐으니까 가로 닫으세요. 이 효과가 이제 자산의 증가하는 효과가 장부에 지금 반영이 된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수선비 이거를 장부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죠. 그럼 이 효과 안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 화살표 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읽는 법 알려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비용은요 밑으로 갔잖아. 과소계상됐다. 되죠? 자산은 과대계상됐다.
제가 거래 판료소를 위아래 화살표로 알려드린 이유가 사실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용이 나왔네. 아까 제가 수익이나 비용 나오면 어떻게 하랬다? 이익도 적자. 자, 비용이 떨어졌으니까 이익은 올랐을 거고, 자, 이익 나오면 또 뭐 적자? 자본 적자. 자본은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의 과소가 아니라 자산은 과대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과대. 맞습니다. 답은, 네, 2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알 수 없다. 부채는 뭐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 비용은 과소죠. 그래서 화살표를 끊는 요령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읽는가, 그것만 잘 아시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지금 다 넣은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세요. 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받은 계약금, 요거 선수금입니다. 일단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비교 대상이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내가 돈을 받았다 하면 보통 현금을 일단 그냥 간단하게 예시니까 적으시고요. 선수금 적으세요. 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처리했냐면 매출액으로, 그럼 뭐 매출로 적을게요. 매출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차변은 똑같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선수금, 부채의 증가입니다. 원래 가로 닫지 마시고,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죠. 가로 닫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계약금, 선수금으로 내가 원래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장부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장부에는 매출액이 들어갔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장부에 들어간 것부터 가로 그냥 닫아라. 요건 이제 이 효과가 장부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채, 이거 부채 증가하는 효과는 장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들은 반대로 화살표를 긋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읽는 방법은 부채는 과소계상, 수익은 과대계상이고, 자, 제가 수익과 비용 계정 나오면 또 해라고 했던 작업이 있었죠. 수익이 나왔네. 이익은 이제 수익과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네, 자산이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자산은 아예 알 수 없고, 여기도 자산 알 수 없고, 자, 여기서는 이제 부채가 과소 맞네요. 자본이 과대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고요. 부채 과소라 했고, 수익 같은 경우는 과대가 맞습니다. 지금 문제 답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를 네,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제 4번 바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요거 계정 과목으로 선급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일단 풀려면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분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계약금을 매출원가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죠.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물어보고, 두 가지 케이스 다 적어볼게요.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대변에는 이제 또 현금을 예시로 끌어옵니다. 자, 근데 잘못 처리해서 매출원가로 차변에 적었다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적었고, 이런 식으로 현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 둘이는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선급금부터 갑시다. 얘는 차변에 적혀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 보고, 자, 그래서 장부에는 뭐가 반영됐습니까? 매출원가가 회계 처리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가로 닫읍시다. 그럼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선급금은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야, 안 들어갔단 말이야? 안 들어갔죠. 반대로 화살표 끄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읽는 방법. 자산은요, 안 들어갔다, 과소 계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항상 위아래 화살표로 이용합니다. 비용은 과대 계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또 수익 비용 나왔으니까 이익 잡으시고,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익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답을 하나 찾아봅시다. 1번 보기. 자본이 과대가 아니라 과소고요. 부채는 알 수 없습니다. 이익이 과소 계상 맞고요. 부채 알 수 없습니다.
수익이 알 수 없고요. 자산이 과대, 자산은 과소입니다. 자산이 과소 맞고요. 자본이 과소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순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부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도 비슷한데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또 요령 알려드릴게요.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 계상하지 않았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선 미수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수 자리가 뭔지부터 판단하세요. 미수의 원래 자리는 차변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미수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이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다시피 수익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따라서 수익 적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자,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 요거는 이제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그냥 자동적으로 분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중요한 단어는 계상하지 않았다. 아까 장부에 올렸으면 요대로 괄호 닫으면 된다 했죠. 근데 장부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표를 그냥 반대로 이렇게 다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읽는 방법. 자산은 과소계상됐어요. 수익도 과소계상됐고요. 자, 수익과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익은 수익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과소, 자본도 과소. 지금 모르겠으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세요. 기계적으로 막 적는다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요 부분은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따라오셔야 돼. 자,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상됐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고요. 자산은 과대. 자, 수익은 과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과대. 요것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가와 다. 답은 1번입니다. 5번의 답은 네, 1번 되겠고요. 6번도 같은 요령이거든요. 아까 전에 미수는 차변의 계정이니까 차변부터 적자라고 했던 것처럼, 자, 미지급 임차료 보이세요? 미지급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미지급 자리 대변입니다. 미지급, 비읍으로 끝나니까 비용, 그 다음에 임차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회계 처리를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임차료는 일단 비용의 차변에 있네? 발생이고, 미지급 비용도 요거는 이제 부채인데 얘가 대변에 있으니까 뭐 부채 증가이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근데 회계 처리가 들어갔으면 괄호를 그냥 닫으시면 되는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화살표를 다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읽는 방법은 비용 과소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자, 수익과 비용 나오나 확인하시고, 비용 보이시죠? 이익은, 비용이 과소이면 이익은 과대. 그리고 자본, 과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위치는 영향으로, 근데 틀린 것은 이래요. 이 문제는 또 한 번 더 꼬았네. 틀린 것은 입니다. 그럼 하나씩 뭐 찾아가 봅시다. 이익은요, 과대. 답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자본은요, 과대가 맞고요. 비용, 그 다음에 비용은 과소 맞죠? 아래로 화살표. 부채도 아래로 화살표 과소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7번도 똑같아요. 7번 문제도 거의 똑같아요. 6번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잠깐 풀어도 보시고 하시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푸시고 잠깐 멈추시고 푸시고 답을 제가 푸는 거랑 같이 맞으시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미지급 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지급부터 적자. 미지급 자리는 대변, 비용, 비읍으로 끝나니까 이자를 적자.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비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도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얘네들 비용이 발생입니다. 미지급은 부채가 증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다 반대로 하고 닫겠습니다. 자, 다 닫았고요. 자, 수익과 비용이 나왔으니까, 자, 이익은 비용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갔을 것이고, 자본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향으로 이것도 보세요. 틀린 것을 물어보네요. 그럼 또 틀린 거 잡아봅시다.
자본이 과소. 이게 틀렸네요. 자본은 과대입니다. 이익은 과대 맞고 비용 과소 맞죠. 그리고 부채 과소 맞습니다. 답은 1번 됐죠. 자, 이제 8번 갑니다. 자, 8번은 조금 요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결산 분기를 제대로 안 한 상태라서 아직 뭐 그리 쉽진 않은데,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보기 밑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들을 적어놨네요. 그거 참고하시고 문제 읽어보시면 성급,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까 미수랑 미지급처럼은 할 수 없어요. 문제를 좀 읽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당초에 지급 시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하였다. 그래서 분계를 일단 또 누락했다가 이제 이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는 설명 일단은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성급 보험료는요, 1년치 보험료를 뭐 미리 내는 것 같이 미리 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보험료를 1월 1일 날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항상 연 중간에 뭐 3월 1일 날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3월 1일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2월 28일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1년치를 쫙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시점입니다. 12월 31일 시점에 정리를 해요. 어떤 정리를 하냐면, 올해의 분계는 올해의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할 거는 얼마이며, 내년에 비용이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는 얼마인지를 요때 꼭 계산을 하셔야 된다. 왜냐? 회계는 발생주의라서 그래요. 그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나 그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급 비용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때 분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1년치 한꺼번에 납부하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라고 일단은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3월 1일날 선급 비용이라고 미리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말이 되면, 기말이 되죠. 이때가 되면 어차피 우리는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정리 분계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예시니까 제가 금액을 좀 적어 드릴게요. 1년치를 12만원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럼 한 달에 만원꼴이니까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리고 3월부터 보시면 3, 4, 5, 6, 7, 8, 9, 10, 11, 12네 10개월이에요. 그러면은 10만원. 요 해에는 이제 10만원. 그럼 그 다음 해에는 2만원이 이렇게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장부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제 금액을 잘 보시면 1번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이건 다 적어 드릴게요, 그냥. 자, 근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냈던 거예요. 12만원을 한꺼번에 보험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말이 됐고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올해에 보험료가 장부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나요? 10만원 확인됐죠. 자, 그런데 3월 1일 날 우리는 뭐라고 적었나요? 12만원. 그러면 이제 줄여야지. 10만원으로 맞추려면 보험료를 대변에 적고 금액을 2만원을 줄여야지. 요까지. 그래야 올해 발생한 부분인 10만원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올라가거든. 자, 그럼 차변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돼. 이거 2만원 왜 제외시켰나요? 이거 내년 거니까. 내년 거는 이제 미리 낸 비용이라고 해서 선급 비용으로 적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1번 분계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케이스인 요 2번 분계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2번 분계도 지금 동시에 해볼게요. 숫자 12만원. 이런 거 다 제가 예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12월 31일 날이 됐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적을게요.
자,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올해에 우리 보험료 얼마입니까? 10만원.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3월 1일에 우리 혹시 보험료로 이미 기록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말에 올해 보험료 적읍시다. 오케이. 보험료 올해 거 10만원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대변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선급 비용이라고 너무 많이 기록해 놓은 거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지우는 거죠. 선급 비용 없앱시다. 얼마? 10만원만큼을 없애자. 그렇게 하면 선급 비용이 얼마가 남나요? 2만원이 남지. 그러니까 내년 거는 선급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치 까셔야지. 1번 분계나 2번 분계, 요거를 다 해가지고 결과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 얘네들 전부 다 결과가 똑같다. 얘네들 둘 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장부에 반영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보험료는 10만원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선급 비용은 내년 거잖아. 그러니까 선급 비용은 전부 다 2만원이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급 비용은 참고로 이제 자산, 보험료는 비용 계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8번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2번 케이스대로 분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산 수정 분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형식으로 적어보면 이거는 비용의 발생이었고, 선급 비용 보세요. 자산이잖아. 그지? 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감소잖아. 요거 판단하셔야 돼. 8번 어렵다 문제.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했다 했지. 아까 분계를 넣었으면 요대로 가로 닫으면 된다 했지만 이 분계 안 넣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화살표 일단 반대로 다 끄어주자 했지.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읽는 방법. 비용은요 과소 계상되겠다. 자산은요 과대 계상됐다. 자, 수익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다. 이익은요 비용과 반대. 자본은요 이익과 같은 방향. 이런 식으로 보내주자라고 했었죠. 됐나요?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가 봅니다.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 맞고요. 자본이 과대 계상. 이것도 맞고요. 이익은 과소. 틀렸죠. 이거 과대거든요. 답은 3번. 기말 총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채 계정이 어디에도 안 나와서 그런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다 안 그리셔도요. 2번 보기와 3번 보기만 보고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자본이랑 이익은 같은 방향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시면 돼요.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겠거니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9번 갑니다. 자, 결산시 대손총당금 과소 설정인데요. 요거는 우선은요, 대손총당금 과소 설정인데요.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대손총당금 분계를 먼저 적겠습니다. 총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 삼각, 비, 그리고 대손, 총당금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대손, 삼각, 비는 비용의 뭐 이렇게 발생. 대손 총당금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화살표 할 수가 있고요. 가로 일단 닫으면 안 되는데 닫았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과소, 숫자가 다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개정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부분이 반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그 장부에다가 반영 안 했을 때처럼 하면 돼요. 과소 설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용이 과소 설정되는 효과가 되는 거고, 이익은 그러면 과대, 그래서 자본 과대. 이건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자산을 차감하는, 자산에서 빼는 애가 좀 작아지면요,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산이 이렇게 좀 커지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반대로 가버렸죠. 그럼 자산 밑에서 빼는 애가 좀 작아졌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산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찾아야 되겠네요. 이 단기순이익이 많아진다. 답은 1번입니다. 이거 틀렸고 적어진다 아니고 자본도 과소가 아니라 과대고 자산은 과대죠. 자산은 결국은 과대가 되는 겁니다. 9번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 풀고 오셔야 되건데 이제 10번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형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생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이익과 그 다음에 자산의 순액은 장부가일 것 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선 요거 약간 특징적인 특징인데요. 보통은 1차 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면 정률법이 보통 제일 커요. 정액법보다. 이 특징을 우선 아셔야 돼요. 이 특징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일단 요거는 약간 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감가상각 분계를 한번 또 적어 볼게요. 아까 적었었잖아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아까 적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률법 다시 읽어볼게요.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면 정액법보다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비용이 상각비를 하면 비용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정률법으로 하면 더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앤데 정률법은 숫자가 더 크게 반영이 되니까 더 차감한다. 그러므로 자산이 이런 식으로 과속 계상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실 수가 있다고. 이건 지금 이 말 듣고 이해되시면 하시고요.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바른 거 찾겠습니다. 이익은, 자,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익 따라가야 되겠지, 그래. 비용이 커지면 이익도 떨어지고, 자본 떨어진다. 됐어. 자, 이익은 과대. 틀렸습니다. 1, 2번 답 안 되겠다. 3, 4번이 답이고, 자산은 아까 전에 보자. 과소니까 답은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거 유형별로 다 모아놨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시고 한 번에 이해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셔도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듣든지 또 생각도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단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닌, 이건 또 반대로 가네. 정액법으로 하면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아까 보셨던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위에 거 잠깐 참고하면서. 자, 똑같이 분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 효과를 보면, 비용, 발생이고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근데 아까 위에 문제랑 뭐가 다른지 보세요. 자, 위에 문제는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으로 했을 때, 11번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했을 때. 아까 특징은 뭐였지? 정액법이 항상 감가상각 금액이 1차 년도에 특히 항상은 아니에요. 1차 년도에 항상 정액법이 작더라. 그럼 지금 요 반영되는 것들도 다 반대로 작게 이렇게 더 크게 되면 아까 화살표를 하나 더 끄시면 되는데 더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화살표 해주세요. 얘도 반대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익은 오르고 자본 오르고 자산은 그럼 어떻게 될까? 차감하는 애가 작아졌으니까 커진다. 이런 식으로.
올바른 거 찾으라네요. 자, 갑시다. 자산은 과대입니다. 이익은 과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부채는 알 수 없습니다. 비용은 과소입니다. 화살표만 잘 찾으면 돼요. 됐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여러분 분개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액면 금액이 만원. 주식을 12,000원에 발행을 했대요. 몇 주 발행했는지는 안 나오지만요. 그냥 한 주 발행했다는 가정으로 주식 발행 분개를 해보면 돼요. 자, 액면 금액은 주식 발행했을 때 자본금으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한 주 발행한 걸로 됐네요. 그리고 주식 12,000원에 발행했단 말은 나는 그 주식 값으로 12,000원을 받아 먹은 거죠. 종이에 적힌 것보다 더 받은 거죠. 자, 그럼 차대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대변이 2,000원이 B죠. 항상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요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주식값보다 액면가가 만원인데 더 비싸게 팔았다.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초과금이 생겼다. 주발초라고 제가 한 번씩 부르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그냥 끝내면 안 되겠고 제가 한번 좀 적어 드려야 되겠네요. 자, 현금은 자산이죠.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입니다. 자본 증가. 주발초도 자본입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 자, 자산 총액이 만원 증가가 아니라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총액도 만원이 아니라 12,000원입니다. 자본금이 만원 증가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당기순이익을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자, 자본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었죠. 여기 보이는 자본금은 자본금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발초 초가 보이시죠? 얘는 자본잉여금 카테고리. 오랜만에 이제 또 카테고리 정리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3번 바로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차량을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한 금액, 선급금이네요. 선급금을 차량 유지비로 잘못 처리했대요. 자, 선급금을 지급하면 차변에 이제 선급금을 보통 적죠. 자, 근데 지금 잘못 처리한 차량 유지비, 비용이니까 이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차변에 적었을 겁니다. 대변에 뭐가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변 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또 이거 똑같은 방식입니다. 선급금은 자산의 증가, 차량 유지비는 비용의 발생인데, 다시 문제 위로 올라가서 장부에 반영된 걸 봅시다. 먼저 선급금은 지금 장부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반대로 화살표하시고,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그래서 처리되었다 하니까 장부에 반영이 된 거죠. 가로 닫습니다. 자, 그리고 읽는 방법은 자산은 과소계상이다, 비용은 과대이다. 자, 수익과 비용 나오면 제가 한다 했던 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셔야 돼. 이익은 과소가 돼야 되겠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거 자동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할 수만 있게 되면 좀 많이 실력이 느신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수익 알 수 없고요. 비용 과대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본 과대가 아니고 과소고요. 자산도 과대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이 요령 지금 잘 이해만 좀 하시면 이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문제 정도 남았네요. 3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갔지만 요거는 지금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관우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나, 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을 하였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이냐 물어봅니다.
요거는 조금 쉽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수정전 당기순이익이 아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해서 수정 후가 될까? 요걸 이제 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찬찬히 좀 따져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의 보험료 비용입니다. 근데 5,000원은 내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이익이잖아요. 수정 후도 이익을 물어보고 있죠. 보험료는 지금 5,000원이 있었거든요. 비용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취소를 시키래요. 오케이? 취소를 시키래요. 그러면 취소시키면 반대로 플러스 5,000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중에서 4,000원이 내년 거래요. 수익은 원래 어떻게 하는데? 더하잖아. 4,000원 원래 더하지? 근데 이거 내년 거니까 취소시켜야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지. 답은 3번입니다. 요건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좀 직관적이고. 다른 방식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식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글 남겨주세요.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또 뭐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풀어봅시다.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고 요것도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수정 전 당기순이익 10만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금액을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 사이에 이제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들 반영시키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감자 차익. 우선 요거는요, 자본 계정입니다. 여기 반영하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야. 아까 14번의 업그레이드 버전.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얘도 뭔지 아시겠어요? 얘도 자본이잖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봐봐, 얘는 자본잉여금이었고 얘는 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었다고. 이자 비용, 과대계상액. 이자 비용은 비용 계정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용은 원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을 건데 이 문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취소시키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적어란 뜻이지. 됐고요.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익. 요거는요, 요 계정은 수익 계정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영업 외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이게 더해졌었겠죠. 그리고 얘가 과대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좀 없애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빼기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결론적으로, 자, 요거가 이제 마이너스 10,000원이 되니까 90,000원이다. 요렇게 직관적으로 풀어내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감자 차익과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을 수정하면 얼마가 변동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수정 전 당기순이익 금액은 따로 안 알려주고 있어요. 수정 전이 얼마였는지는 따로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얼마가 변동이니까 아까 위에서처럼 가운데 부분만 얼마가 이렇게 변동되는지 이 가운데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수정 전에서 이제 수정 후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가 가느냐 했을 때 이 사이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빼고 이익 이런 식으로 적었었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요령이 뭐냐면 수익부터 찾으면 돼요. 수익 찾고, 그 다음에 밑에 둘 다 비용이네요. 비용 찾고. 자, 그래서 수익은 보통 이렇게 28,000원이 더해져 있었을 건데, 요거 내년 거다. 차기 수익이다 하니까 취소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28 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은 마이너스로 갔겠죠. 두 개 합치면 60만원. 60만원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었을 건데, 반대로 하면 이제 더하기 하셔야 되겠죠. 60만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죠? 57만 2천원이 플러스가 되네요. 답은 3번입니다. 16번의 답은 3번.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 진도예요. 넘겨보시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전산 세무이급이라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안 할 거고요. 1급, 전산회계 1급 강의가 또 한 강의 다 되면 제가 바로 이어서 2월 달쯤에 세무이급 강의를 2월과 3월 이런 식으로 걸쳐가지고 업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그때 요거 한번 정리를 드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전산세무이급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원가 회계, 그림으로 그리는 원가 회계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